안녕하세요. 조강사입니다. 네이버 통계가 11월 1일자로 새로 업데이트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저도 같이 분석을 해보려고 급하게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블로그 관리자 들어오시면 통계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새로 추가된 항목은 평균 사용시간, 시간대 분석, 국가별 분포, 그리고 블로그 평균 데이터, 이 외에도 다른 지표들도 한번 보면서 어떤 게 내 블로그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혹은 악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회수입니다. 일간 조회수, 사람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글을 읽었는가인데 여기 보시면 전체, 피이웃, 서로이웃, 기타라고 나뉘어 있습니다. 전체는 전체 평균을 말하는 거고요. 피이웃, 일방적으로 이웃을 맺은 사람, 그냥 내 구독자가 되겠죠. 서로 이웃은 그 사람도 나를 구독하고 나도 그 사람을 구독한 거. 기타는 이제 이웃 관계가 아예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뭐가 좋다가 없을 거예요. 피이웃 같은 경우에 저는 14건, 서로 이웃은 1건, 기타는 884건, 전체는 899건. 서로 이웃이 낮은 이유는 서로 이웃을 제가 잘 안 받아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구독한 사람 많은데 반대로 제가 수락을 잘 안 해주다 보니까 서로 이웃이 얼마 없는 거죠. 초창기에 좀 해준 사람 말고는 거의 없어요. 이건 별 상관없고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건 전체 조회수 그리고 순 방문자 수예요. 예를 들어서 이 숫자가 735명이 아니라 400명이 왔다. 방문자는 400명인데 조회수는 899건. 한 사람당 2개 이상의 글을 읽었다는 얘기죠. 대부분 그 정도로 많지는 않고 대개 1.2배에서 1.5배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방문자 대비 조회수가 높을수록 좋겠죠. 그만큼 많은 글을 읽었다는 건 좋은 콘텐츠가 많다는 거니까요. 방문자가 한 번만 오지 않습니다. 한 번 오고 몇 시간 있다 또 올 수도 있고 저녁에 또 올 수도 있고 검색을 했더니 우연찮게 내 글을 찾아서 한 번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방문 횟수가 늘어납니다. 순 방문자 수에 비해 자주 방문을 했다면 그것도 블로그에 좋은 지표가 될 거예요. 평균 방문 횟수, 아까 그 지표를 가지고 평균 몇 회나 방문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1.0이면 별로 좋은 거 아니죠. 그죠? 재방문율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자주 방문을 하느냐. 전체 방문자 중에 2% 정도만 재방문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이번에 새로 생긴 항목 중에 특이한 게 평균 사용 시간입니다. 2분 31초를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블로그들도 들어가 봤더니 적게는 1분 몇십 초, 많게는 한 3분 정도, 3분대인 블로그도 있더라고요. 이건 당연히 많을수록 좋을 거예요. 글 자체에 그 내용이 충실하고 볼거리가 많다면 몇 분씩 당연히 볼 테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되게 들어왔다가 바로 나갈 겁니다. 여기 이제 비정상적으로 방문자는 많은데 접속 시간이 적다거나 반대로 방문자는 적은데 접속 시간이 많으면 네이버가 어떻게 생각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방문자가 적더라도 접속 시간이 긴 블로그들을 더 우대해 줄 겁니다. 유입 분석은 뭘 통해 들어왔나입니다. 검색을 통해 들어왔는데 어떤 키워드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떤 사이트를 거쳐서 들어왔는지, 이건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통합검색 모바일이 일반 통합검색 PC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모바일, 블로그 모바일, 뷰검색 모바일까지 다 합치면 거의 한 50, 6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다음 통합검색도 모바일, 네이버 플레이스도 모바일. 이 모바일로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모바일이 더 좋다 안 좋다 하고 그런 건 없고요. 모바일이 대개 한 7대3, 6대4의 비율로 이용자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요즘도 다 누가 컴퓨터 켜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스마트폰에서 보죠. 업무 시간대에는 주로 컴퓨터 접속자가 좀 더 많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나 쉬는 시간대, 집에 들어와가지고 다 밥 먹고 할 거 다 하고 쉴 때, 이런 시간대에는 모바일 접속률이 훨씬 더 높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 대부분 집에는 컴퓨터 하나밖에 없는데 핸드폰은 인원수대로 있죠. 그러면은 PC 한 명 대 집안 식구 나머지 사람들 휴대폰을 구경하고 있으면 당연히 스마트폰 접속자가 더 많을 겁니다. 시간대 분석, 어느 시간대 얼만큼 왔는지를 분석해 주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시간대별 조회수, 유입 경로,
연령 분포가 있는데 자세하게 볼 수 있지만 이게 좀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시간대별 조회수를 누르면 이거 대단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알고 보면 이 각 시간대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시간대별로 보려면 다 하나씩 눌러서 봐야 돼요. 좀 불편하죠. 그냥 저거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조회수 분포만 저는 봤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하나,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 시간대는 당연히 방문자가 적고 반대 시간대는 방문자가 높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거나 반대로 팍 줄어들면 뭔가 이상 징후가 있다는 거겠죠. 우연찮게 그 시간대에 뉴스에 내가 쓴 포스팅에 관련한 내용이 나왔다. 그럼 그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방문자가 확 늘어날 거예요. 반대의 경우엔 뚝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상한 시간대에 방문자가 많다 한다는 건 네이버가 저 사람 이상한데 라고 의심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성별, 연령별 분포 이건 로그인한 사람 기준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남자가 내 글을 많이 보나 여자가 내 글을 많이 보나 정도의 지표겠죠. 로그인 안 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기기별 분포, 방문 현황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증감수, 이웃 증감수는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죠. 이웃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가. 이웃이 저는 별로 잘 안 늘고 있네요. 이웃 추가수, 이웃 신청수, 서로 이웃 신청수들이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이웃이 정말로 이 블로그가 괜찮다면 방문도 많이 하고 재방문도 많이 하고 방문자 체류 시간도 높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한술 더 떠서 진짜 괜찮다 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 이제 SNS 채널들은 대부분 다 구독을 하잖아요. 유튜브도 구독을 하고 트위터도 팔로우를 하고 그런 식으로 블로그에서든 이웃 추가를 합니다. 나중에 내가 이 사람 블로그에 들어와서 글을 봐야지 하고 이웃 추가를 하면 네이버 첫 페이지 로그인했을 때 알림에도 블로그에 내 이웃들이 쓴 글들이 알림으로 나오죠. 그런 거 보고도 유입이 될 테니까 이웃 추가가 굉장히 큰 지표입니다. 물론 쓸데없는 사람들이 이웃 추가하는 건 그다지 좋지 않을 거예요. 증감 분석도 있고 문제 여기 또 이런 것도 생겼어요. 국가별 분포, 어느 나라에서 많이 들어오는가. 방문자 유입을 위해서 장난질을 좀 치죠. IP를 바꿔가면서 방문자를 찍어줍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이용자들이 들어오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도 어뷰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뷰징하는 회사들이 있고 그전에는 항상 그런 말 했죠. 고객님 저희는 한국 I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전한 IP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실명 인증된 안전한 아이디를 가지고 로그인을 해서 여러분 글을 읽어줄 겁니다. 이웃 추가도 하고 댓글도 달아줄게요. 그러죠? 근데 이제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런 거부터 해야지. 근데 여기 지표로 나오죠. 업체를 끼고서 이제 하는 사람들은 내 블로그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이유를 아실 거예요. 여기 지표에서 대한민국이 저는 당연히 한글로 쓰니까 많은데 이제 특정한 나라가 좀 많이 늘었다, 이상하다 하는 분들은 의심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K-팝 컨텐츠 같은 거 올리는 분들은 한글로 돼 있어도 외국 사람들이 한글로 검색해서 네이버 와서 잘 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유입한 게 어느 정도 있어도 괜찮을 거예요. 네이버가 미국에서 많이 왔다고 나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잘 한번 찾아보시고, 또 국가별 분포라는 게 새로 생긴 것도 특이합니다. 순위, 조회수 순위, 공감수 순위, 덕글수 순위 그냥 눌러보시고요. 블로그 평균 데이터, 이거 재밌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당신의 블로그는 현재 어느 정도 왔는가. 서비스 전체 평균은 652. 지표에 그냥 숫자니까 이게 숫자를 크게 이렇게 중요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보시면 상위 그룹은 여기 있고요. 상위 그룹 평균이고 이건 전체 평균이고 내 블로그 평균입니다. 블로그는 아이디만 만들어 놓고 하나도 이용하지 않는 0인 사람이 엄청 많기 때문에 블로그 이용자들 중에서 저도 높은 편은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내 블로그 어느 정도 왔는지 알겠죠. C랭크니 블로그 최적화니 저품질이니 얘기하기 앞서서 내 블로그는 얼마나 잘 났는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위 그룹 평균이 6만 점인데 저는 언제 올라갈지 기약은 없고, 아무튼 요거는 재밌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변경된 통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바로 가기라고 있는데 여기에 통계 기능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기능 안내, 기존 통계 차이점, 평균 데이터 이런 내용들이 있죠. 여기 평균 데이터 가면 내용이 있는데 재밌는 부분 여기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데이터를 합계 비교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전체 평균 데이터 어쩌고저쩌고. 보시면 블로그 평균 데이터는 약 3개월을 주기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자, 석 달에 한 번씩 여러분의 블로그는 지표를 평가받아서 여기 레벨을, 내 블로그 평균 레벨을 체크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감이 오지 않나요? 예. 블로그 운영 오래 하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대충 감이 올 거예요. 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네이버에서 지금 새로운 블로그 통계 메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지는 여러분들 각자 생각할 부분들이 좀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여요. 네이버에서도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 않았던 부분을 공개한 겁니다. 평균 사용 시간이 중요하다고 막연하게만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도 네이버가 지표를 보여주죠. 그리고 평균 사용 시간이 중요하다는 건 방문자가 들어왔을 때 체류 시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노차 많이들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진 않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혹은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근데 그것들도 이제 눈에 보이게 됐죠. 시간대 분석에서 이상하게 들어오는 이상 유입자들을 확인할 수도 있을 거고 국가별 분포에서 이상하게 유입되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별 문제 없이 블로그를 잘 운영하던 분들은 이런 것들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보고 식겁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업직하던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교육받은 분들. 그래서 그 이상한 방법을 가지고 상위 노출을 좀 조작해 보려고 했던 분들. 자, 이제 여기 지금 방문자 집계에 다 나오니까 이웃을 맺는 게 안 좋다느니, 뭐 이웃을 안 맺는 게 좋다느니, 뭐 그런 루머들도 많이 없어지겠죠. 뭐 이런 내용들 통계로 뭐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들은 다 다음번에 강의로 다시 한번 만들도록 하고 오늘 뭐 갑작스럽게 이 내용이 업데이트된 거를 저도 지금 급하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는 거니까 천천히 이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도 가지고 그리고 강의도 만들어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